5월 23일 금요일 광명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이번 회차는 스타 경륜, 대상 경륜이 각급별로 펼쳐집니다. 선발 우수 특선이 대상 경주 예선전이 첫날 펼쳐진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선전이 펼쳐지다 보니까 반드시 우승이 필요 없습니다. 7라운드이기 때문에 1위부터 3위까지 입상한 선수들은 무조건 준결승전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차권에서 2위 3차권 다툼 상당히 좀 치열하게 정해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라운드하고 12라운드를 제외하고는 6, 7, 8, 10, 11라운드는 4대3의 맞대결로 짜여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라인 맞대결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9라운드는 원준호하고 김민균의 연합 가능성, 12라운드는 임재현이 강축이죠. 김재영과 과연 협공에 나설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패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머지 라운드는 아무래도 라인 맞대결로 공략해 볼 수 있는 배당으로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3차권 안에 들여야지만 준결승까지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복승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언론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정영교, 박지영, 정민석, 김동관, 박병아, 송정욱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정영교, 박지영, 정민석, 김동관, 박병아, 송정욱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좀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몇몇 인터뷰 내용만 살펴보면 박건희, 정민석, 윤우신 선수가 함께 업을 맞춰 나갔습니다. 박건희가 선행력을 발휘해 나갔었는데 정민석이 반바퀴 젖히기로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송정우, 김재영, 정하전, 이용희, 이성민 선수가 함께 업을 맞춰 나갔습니다. 송정욱의 시속이 상당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정하전은 젖히다 밀려났고, 송정욱 그대로 버텨내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임대성, 김동관, 현지용, 명경민, 김로운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임대성의 선행을 상대로 김동관, 명경민 젖히기 시도했었는데 김동관은 넘어서는 데 성공했었고, 명경민은 외선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영교, 박지영, 정민석, 김동관, 박병아, 송정욱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우스컵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라운드 라인 맞대결로 짜여졌습니다. 윤영구가 김한윤, 이용이, 정하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편성이 짜여졌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주석 입장에서는 박상훈, 김태열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석급 강급 이후 출전하고 있는 김한윤 상대로 윤영구가 활에 나가고 이용이, 정하전 순으로 경기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박상훈이 넘어서거나 김태열이 넘어서거나 김주석이 넘어서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한윤이 우수의 특선에서는 고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우수에서는 희속감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기복심한 윤영구가 김한윤 상대로 세게 넘어가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김주석이 연대세력 김태율이나 박상훈과 호흡 맞춰 나가기는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윤영구가 기복은 상당히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김한윤을 상대로 직선 취입 승부는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급 후 첫 출전하고 있는 김한윤이기 때문에 끝까지 버텨내기 다소 좀 버거울 것 같아요. 이영기도 최근 컨디션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영구의 뒷자리는 이용이가 바짝 쫓아 나서는 겨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윤영구의 뒷자리는 이용이가 따라 나서는 겨자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한윤의 선행감이 괜찮다면 윤영구가 몰고 가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급 후 첫 출전하고 있는 김한윤 특선에서 타이밍을 잡기보다는 끌려다니는 경주 펼쳐 나가면서 특별 강급이 된 상태입니다. 그 점 때문에 경주가 본인의 타이밍을 잡기는 수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영구가 넘어서면 이용이가 쫓아 나서는 경주가 아무래도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윤영구하고 이용의 동반 입상, 윤영구가 김한윤 몰고 가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김태열도 선행감이 만만치 않죠. 김주석이 김태열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고, 박상훈도 연타 출전하고 있습니다만 직전 회차 전반적인 시속은 괜찮았어요. 박상훈이 먼저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고 김주석이 몰고 가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서 노조 서두의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김한윤이 타이밍 잡아야지만 윤영구도 수월한 견주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윤영구도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때문에 김한윤이 넘어서지 못하면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주석과 김태훈, 김주석과 박상훈의 동반 입장 좀 공격적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수리대로 한다면 윤영구, 이용희, 김한윤을 묶어 나가시는 전략이 아무래도 삼복생선 경제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주석하고 김태훈이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한윤 믿다가 윤영구가 상당히 좀 불안하죠. 그 점 때문에 고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려봐야 될 가능성, 노려보게 된다면 김주석을 중심으로 노조선들과 협공 가능성 기본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영구를 중심으로 김한윤, 이용이 묶어서 공략해 나가시는 전략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7라운드입니다. 최근 선전으로 득점이 많이 높아진 이차연, 신동현과 박준성의 선행 활에 나간 다음에 상당히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안재홍도 선행감이 괜찮죠? 정영규가 몰고 갑니다. 주현욱이 쫓아 나서게 된다면 타정부터 때려대는 안지혁을 상대로 정영규가 후미 견제에 나서게 된다면 직선 취입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준성이 힘을 쓰고 이차연의 신동현, 송정욱이 따른 나서는 견주가 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안지혁을 상대로 박준성이 서둘러서 경주표를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박준성이 힘을 써서 버텨낼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서둘러서 경주표를 나가야 되는 박준성보다는 아무래도 이차연과 신동현의 전략적 연합 가능성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차연이 신동현에게 인정받을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얼마든지 반대로 탈 수 있어요. 신동현도 저력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이차연이 신동현을 넘어서지 못하는, 신동현이 이차연을 넘어서는 경주도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이차연과 신동현의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차연하고 신동현의 동반 입장 쪽에, 이차연하고 신동현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을 받아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박준성의 선임감이 괜찮다면 이차연이 몰고 와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이차연하고 신동현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차연하고 신동현 쪽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상황에 따라서 이들 중심으로 삼복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안정이 힘을 쓰고 정영규가 몰고 가고 주현욱이 쫓아 나서는 견주가 되게 된다면 안재홍 상대로 정영규의 직선 추입반 충분히 살려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재홍도 부상에서 회복하면서 전반적인 시속은 상당히 좋아요. 하지만 박준성을 상대로 타정부터 때려야 되기 때문에 정영규가 안재홍 상대 넘어서는 정영규의 뒷자리를 주현욱이 막혀 나가는 견주도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상황에 따라서 노조서들에 의한 협공 가능성도 얼마든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까다롭게 편성이 짜여졌어요. 박준성이 넘어서게 된다면 이차연과 신동현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안정의 힘을 쓰면 박준성 넘어서지 못하면서 이차연, 신동현 함께 무너집니다. 정경규가 안정을 활이 나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주현욱까지도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복승은 공격적인 승부, 배당 가능성도 얼마든지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 짜여졌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라운드입니다. 아무래도 최동현이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최동현 입장에서는 김태호, 황준하의 선행 활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태호의 선행을 적극 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황준하가 자리 잡고 김태호, 최동현이라든지 김태호, 최동현, 황준하가 자리 잡고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태환이 힘을 쓰면서 박민호라든지 주석진, 여기에 유현우가 쫓아 나서는 견주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태호의 선행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최동현이 몰고 와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최동현 직선 추입은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오히려 최동현이 때려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최동현하고 김태호의 동반 입장 쪽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동현, 김태호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황준하가 때리면 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전처럼 끌어내서 최동현의 뒷자리를 막해 나가게 된다면 막해 나갈 때는 박민호도 밀어내고 김태환, 주성진까지 함께 밀어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동현의 뒷자리 황준하가 받아서 가게 된다면 동대전과 선후배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최동현, 황준하의 동반 입장 쪽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태호의 선행 타겟으로 최동현의 승부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최동현, 김태호의 동반 입장 쪽에 최동현, 황준하의 동반 입장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김태환이 힘을 씁니다. 박민호가 몰고 가요. 주석진, 유현우가 따라 나서는 겨자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된다면 김태환의 선행을 박민호가 몰고 와서 직선 취입발 살려나가는 견주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유현우가 박민호 뒷자리를 꿰차는 견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현우도 확실하게 경주에 대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는 만큼 박민호가 김태환 활에 나가거나 박민호 뒷자리를 유현우가 막혀 나갔을 때는 박민호하고 김태환이죠. 박민호하고 유현의 동반 입장 정도는 공격적으로는 가져는 가볼 수 있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태호, 황준하가 내선 잡는데 유리한 만큼 최동현이 이를 활에 나가는 경주가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동현하고 김태호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이들 중심으로 삼복승은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황준하가 아무래도 버텨내지 못하게 된다면 외선에서는 박민호가 직선 취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민호가 김태환을 활용해 나가는 견주 펼쳐 나가게 된다면 두 선수 중심으로 주석진이나 유현우가 쫓아 나서는 견주도 삼복승에선 얼마든지 공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삼복승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최동현 잘만 하면 특별 승급 기회도 살려 나갈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최동현이 상당히 좀 작전 펼쳐 나가는 데서는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스급 9라운드입니다. 앞선 경주와는 다르게 이번 편성은 같은 성향의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원준호가 월등한 기량발에 나갈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준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28기 현지훈과 임대성이 있긴 합니다만 김민균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직전 회차 결승전에서도 임재현하고 김민균의 동반 입상 주력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렸었는데, 김민균이 임재현의 홈이 밀착 막혀나가면서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원준호하고 김민균이 특선에서는 강급자다운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원준호하고 김민균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균도 몸이 많이 살아나고 있어요. 편안하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취입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직선 취입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만큼 원준호, 김민균의 동반 입상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초조보다 않고 있긴 합니다만 현재인이 힘을 쓰고 원준호가 몰고서 승부타임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28기 완승으로도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준호하고 현지훈의 동반 입장 쪽이 차선으로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준호하고 김민균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다는 점, 원준호하고 현지훈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순리대로 간다면야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은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라고 한다면 원준호가 좀 현지훈을 활이 나가면서 승부타임 짧게 가져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현지훈이 힘을 쓰고 원준호가 승부타임 짧게 가져가려고 하게 된다면 김민균도 컨디션이나 몸 상태가 괜찮기 때문에 최근현과 호비라든지 이진홍과 연합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어차피 원준호 중심으로 저 배당이 뚫려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야 김민균하고 이진원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김민균하고 최근형의 동반 입상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는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같은 성향의 선수들 객관적으로 원준호가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민균도 욕심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승을 해야지만 중결 가는 게 아니라 3차권에만 들면 결승 갈 수 있는, 중결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준호가 알아서 해결해 줄 만큼 쫓아 나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삼복승도 원준호하고 김민균을 묶어서 현지훈을 중심으로 하는 삼복승 전략이 조금 안정감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급 10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서 한타키하고 김민배가 협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병화가 선행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유경원과 호흡을 맞춰 나가고 문영인이 쫓아 나서게 된다면 김민배가 넘어서지 못하면서 한타키도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배가 힘을 씁니다. 한타키가 몰고 하고 강진원이 견제 주도권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객관적 기량만 놓고 본다면 김민배의 선행감이 좋기 때문에 한타키가 몰고 하고 강진원이 이를 상대로 짧게 가져가는 작전 충분히 가능한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박병화가 서두릅니다. 유경원이 쫓아 나서는 견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박정희 힘을 쓰고 후미를 문영인이 막혀 나가는 견제가 되게 된다면 박병화가 유경원과 호흡을 맞춰
맞춰 나가면서 완승을 거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직전에 차 결승전 힘대결에서 아무래도 박병호가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 차가 있기 때문에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박병호가 주도권 잡아 나가게 된다면 유경원이 쫓아 나서는 겨도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병호하고 유경원의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타키가 외선에서 치고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박병호하고 한타키 동반 입장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 차권을 노려본다면 문영윤까지는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박병호하고 한타키는 배당으로 이어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박병호하고 유경원이라든지 박병호하고 문영윤 정도는 배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박병호 중심으로 유경원, 문영윤 먼저 한번 공략해 보고 싶은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김민배가 힘을 쓰게 된다면 박병호가 못 넘습니다. 한타키는 취임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한타키하고 김민배 동반 입상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타키의 뒷자리는 강진원이 쫓아 나서는 겨도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비노조 선수들이 완승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한타키와 김민배, 한타키와 강진원, 특히 한타키하고 김민배는 잡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아무래도 안정감 있고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타키 김민배, 한타키 강진원 동반 입상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박병호가 힘을 쓰게 된다면 유경원과 협공 가능성 상황에 따라서 문영인이나 한타키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한타키하고 김민배를 묶어서 박병호와 유경원을 묶어서 공략해 나갈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배의 힘이냐 박병호의 힘이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김민배가 유리한 편성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만, 박병호가 먼저 내선만 잡는다면, 박정의 돈만 닿게 된다면 우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명수급 11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김민호가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하지만 다소 짧습니다. 선행 승부는 가능해요. 하지만 선행 시속이 어중간하기 때문에 명경민, 김노훈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경주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명경민의 선행을 김민호가 활에 나가고 김노훈을 뒤다 붙이는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변수가 임진섭이 초조보다 안고 있기 때문에 정민석이 자리 잡고 박건희, 박대한 순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명경민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2주 전 정민석의 선전권에 들여서 깔끔하게 정민석의 연대 세력과 호흡 맞춰 나가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민석이 타점 잡을 때와 잡지 못할 때 기복 차가 상당히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박건희가 몰가고 박대한이 막혀 나가면서 아무래도 김민호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배당 가능성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창원 상남의 협공 가능성이죠. 박건희하고 정민석의 동반 입상, 박건희하고 박대한의 동반 입상을 먼저 한번 공략해보자. 상황에 따라서 이들 중심으로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인 만큼 박건희, 정민석입니다. 박건희, 박대한을 중심으로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그래도 명경민이 힘을 쓰게 된다면 김민호가 몰가서 직선 추입은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건희가 힘으로 버텨내고 박대한이 살짝 넘어서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지켜주기보다는 아무래도 넘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건희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 김민호하고 명경민, 김민호하고 박건희의 동반 입상은 기본적인 전략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노려봐야죠. 박건희하고 정민석입니다. 박건희하고 박대한 노조선을 중심으로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한다면 김민호, 명경민 묶어서 공략해 나가시는 전략, 박건희 동반 입상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노훈도 협공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노조서들이 완승을 거두게 된다면 박건희, 정민석, 박대한으로 이어지는 노조서들에 의한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호가 당연히 인정받아야 되는 편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복이 원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김민호 고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서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급 12라운드 임재현의 시속감이 원체 좋죠. 직전 광명 결승전 아무래도 임재현하고 김민균의 동반 입상 주력으로 공략해 드렸었는데, 김민균이 마크를 놓치지 않았어요. 노련한 경주년 펼쳐 나갔었던 임재현 5대2 싸움에서 완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속감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어요. 과연 손재와 선행, 노련한 김동관, 동갑내기 친구 김재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재현하고 김재영은 동솔팀에서 함께하고 훈련하고
추천하고 있는데 91년생 동갑내기 친구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김재영도 마크 집중력 발휘 나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임지연이 김재영을 챙겨 나가는, 김재영도 마크 지켜낸다면 뭐 착승원 진입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지연과 김재영 동갑내기 친구들의 협공 가능성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지연과 김재영의 동반 입장 쪽 뭐 경주의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손재우도 선행감이 괜찮아요. 기속감은 괜찮다면 임지연이 무리하게 세게 넘어갈 리는 없어요. 지켜주면서 승부타임 짧게 가져가는 임지연과 손재우의 동반 입장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지연하고 김재영의 동설팀 협공 가능성, 동갑내기 친구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하시되 손재우가 버텨내면 임지연과 손동훈 동반 입장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동관이 변수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틈새 노릴 수 있는 김정의 뒷자리 막혀 나가거나 김정의 뒷자리를 물고 가게 된다면 3차권에서 김동관의 선정 가능성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임지연이 김재영을 챙겨 주려는 견주 펼쳐 나가게 된다면 항상 뭐 이런 편성에서 이변으로 이어졌었던 견주도 많았어요. 손주의 뒷자리를 김동관이 막혀 나가는 견주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이성민이 직전 회차 1호 경주 때 간신히 추입승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임성민이 힘을 쓰고 손재우가 몰고 와서 승부 타임이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인 만큼 손재우를 중심으로 김동관이라든지 손재우를 중심으로 이성민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는 노련을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임재현의 기세가 월등합니다. 또 같은 라인 선수들끼리 출전하고 있는 만큼 임재현을 중심으로 손재우, 김동관, 김재영의 착순권 다툼 중에서는 저 동갑내기 친구 동서울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김재영과 연합 가능성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맞대결 양상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특히 삼복수에서 배당 만들어질 가능성 매우 높다는 점, 공격적인 승부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